여러분 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키찌님의 요청으로 영향과 효과 이 두 개의 단어가 어떻게 달리 쓰이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경우는 이 둘을 헷갈리는 일이 별로 없는데 막상 그 외국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 두 차이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저도 갑자기 설명이 단박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영향과 효과 이 두 개의 단어가 결정적으로 차이를 지니는 것은 영향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 미치는 일, 그래서 어떤 과정에 포인트를 두는 말이라는 거죠.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일, 어떤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일, 즉 주는 어떤 과정에 포인트가 있는 말이라면, 효과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에 의해서 드러나는 보람이나 좋은 결과, 그래서 효과는 주로 결과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고요. 영향은 그 어떤 힘, 작용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그 과정에 포인트를 둔 의미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은 과정을 중심으로 표현할 때 쓰는 말이고, 효과는 결과를 중심으로 사용할 때 쓰는 말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이제 헷갈리잖아요. 예문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영향은 과정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대체로 무엇을 받다, 무엇을 주다, 무엇을 끼치다, 이런 받다, 주다, 끼치다 과정 이런 것과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다, 또 그의 말은 나에게 영향을 주었다, 많은 영향을 끼치다, 이렇게 받다, 주다, 끼치다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받다, 주다, 끼치다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지 않아요. 아주 어색한 표현이 되는 거죠. 효과를 받다 어색하고요. 그의 말은 나에게 효과를 주었다 어색합니다. 많은 효과를 끼치다 어색해요. 그래서 받다, 주다, 끼치다와처럼 어떤 작용의 과정에 관련된 표현에서는 영향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효과는 결과를 위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과를 거두다, 효과를 얻다, 효과를 내다, 그래서 거두다, 얻다, 내다 라는 말과 어울려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다. 거두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얻은 것들을 거두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석이조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얻어내는, 두 가지 결과를 얻어낼 때 사용하는 한국의 사자성어입니다. 작은 광고로 큰 선전 효과를 얻었다. 그래서 얻었다 이렇게 결과물을 표현할 때 이런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의 실험은 긍정적 효과를 냈다. 그래서 거두다, 얻다, 내다처럼 어떤 결과물과 관련된 표현에서는 효과라는 말을 씁니다. 영향은 이런 거두다, 얻다, 내다라는 말과 쓰이면 굉장히 어색해져요. 볼까요? 일석이조의 영향을 거두다 어색합니다. 작은 광고로 큰 선전 영향을 얻었다, 이런 말 한국 사람들은 안 쓰죠. 그의 실험은 긍정적 영향을 냈다, 긍정적 효과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영향이나 효과가 각각 과정과 결과를 드러내는 말로 주로 쓰이고, 그래서 같이 호응하는 서술어가 다르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맥에 따라서 또 공통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문맥에 따라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그것이 과정을 중심으로 한 말이냐 아니면 결과를 중심으로 한 말이냐를 염두에 두시면 조금 구별하기가 좋습니다. 부정적 영향, 또 부정적 효과, 이것처럼 모두 쓰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문장 속에, 맥락 속에서 그 의미가 바르게
된 것도 있고 같은 말이지만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영향도 맞고 부정적 효과도 맞지만 이것이 문맥 속에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 예를 볼게요. 그는 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무엇을 주다, 영향을 주다 이거는 되는데 효과는 주다와 어울리지 않죠. 그는 아들에게 부정적 효과를 주었다. 어색합니다. 또 선의의 충고, 선의라는 건 좋은 의도를 말합니다. 선의의 충고가 부정적 영향을 낼 수 있다, 내다 라는 말은 주로 결과와 관련되니까 어색합니다. 영향. 그러나 선의의 충고가 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요거는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효과, 부정적 영향 이렇게 단어 구로만 놓고 봤을 때는 둘 다 옳은 표현이지만 문장의 맥락 속에서 어떤 경우는 맞고 어떤 경우는 틀리다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무조건 OX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이 과정이냐 결과냐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호응하는 서술어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또 좋겠지요. 하나 더 볼까요? 선의의 충고가 부정적 영향을 주다와 어울리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다와 어울리지 않는 효과는 또 어색한 표현이 되는 거죠. 선의의 충고가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 이거는 어색합니다. 그래서 둘 다 쓸 수 있는 말이지만 문장 맥락에 따라서 서술어와 어떻게 호응하느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건 과정이냐 결과냐 그리고 함께 어울리는 서술어가 주로 무엇이냐에 따라서 맥락에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효과는 그런 어떤 결과물로 얻어진 것 외에도 무슨 소리나 영상 따위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효과를 담당하는 PD들이 있다든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BJ 효과로 주제를 부각시켰다. 이런 방식으로 효과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향은 그런 방식으로 쓰이지 않지요. 그래서 소리나 영상에서 뭔가 만들어내는 일, 그것을 효과라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효과의 두 번째 뜻이에요. 자, 우리가 영향, 효과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핵심적인 것은 둘 다 다른 것에 어떤 그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향은 과정, 미치는 일을 중심으로 표현할 때 효과는 어떤 결과를 중심으로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영향은 주로 받다, 주다, 끼치다 라는 서술어와 함께 잘 어울리는 반면에 효과는 거두다, 얻다, 내다 라는 서술어와 주로 잘 어울린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이 두 개의 단어를 헷갈리지 않고 사용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연히 의미나 그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바꾸어 쓸 수는 없습니다. 엄연하게 그 맥락에 맞는 단어가 정확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맥에서 그 의미가 과정이냐 결과냐 서술어와 어떻게 호응하느냐 여기를 염두에 두시고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처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요소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요청하신 그 주제들이 조금 밀려 있기는 하지만 제가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다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